등기부는 깨끗했는데 낙찰받고 나니 사람이 살고 있다? 경매에서 진짜 문제는 등기부 밖에 있는 점유권, 임차권, 유치권, 법정지상권입니다. 그 성립 조건을 알면 쉽게 이해해두며 각각의 대응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은티브 새로운 도전을 기록하는 헌재의 시니어 도전일기입니다. 공인중개사 행정사 공부 이야기, 토지와 경매의 실전 경험을 기록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후 AI 아나운서 목소리임을 양해 바랍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등기부등본 중심의 기본 권리를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단계,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권리, 낙찰자들이 가장 많이 당황하는 영역입니다. 바로 점유권, 임차권,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입니다. 이 권리들을 확인하는 방법과 어디까지 인수되는지, 그리고 실전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등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등기부 밖 권리가 더 위험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등기부 권리는 서류로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다룰 권리들은 직접 확인해야 하고 판단이 애매하며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의 난이도는 등기부 밖에서 급격히 올라갑니다. 점유란 무엇인가? 점유란 누군가 실제로 사용, 거주, 관리하고 있는 상태. 법적으로는 소유자 여부와 상관없이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면 점유자입니다. 점유의 예, 거주, 경작, 관리, 울타리, 컨테이너, 농기계 등. 그래서 토지는 사람이 살지 않아도 점유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여기서 팁, 내 토지에 누군가 몰래 농작물을 심었을 때 토지주라고 해서 그 농작물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농작물은 심은 사람이 주인이고 토지주는 임류를 받든지 수확 후 더 이상 경작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점유자의 인수 여부. 중요한 것은 점유의 근거입니다. 점유 근거의 예, 임대차, 사용대차, 무단점유, 소유자 점유 등. 이 근거에 따라 인수 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점유자는 임차인 조사로 이어집니다. 임차인과 대항력.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통해 점유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이란 낙찰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 대항력 성립 요건. 주택의 경우 물건의 인도와 주민등록, 말소기준 권리 이전 거주. 이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낙찰자는 임차인을 인수합니다. 토지의 경우는 토지는 전입신고 개념이 없기 때문에 대항력이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농지임대차, 법정지상권, 특수한 관습상 임차 등 이런 경우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관계조사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 판단의 핵심 서류가 임대차 관계조사서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참고 자료일 뿐 맹신은 금물입니다. 현황조사 당시 기준이니 반드시 현장 확인과 병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팁, 임대차 조사서는 어디서 확인하는지.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의 해당 물건의 현황조사서에서 임대차 관계조사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관계조사서라는 서류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배당 요구와 임차인의 지위. 임차인은 배당 요구 여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배당 요구를 하면 보증금 배당받고 퇴거 대상이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 못 받고 대항력 있으면 낙찰자에게 인수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배당 요구 종기 확인은 필수입니다. 여기서 팁,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 매각물 건명세서를 열람해 배당 요구 종기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기본법입니다. 2020년 개정된 임대차 3법,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상한제로 임차인 보호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등기부에 없는 진짜 폭병들. 여기서부터는 서류만 보고는 절대 판단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유치권. 이제 가장 골치 아픈 권리입니다. 유치권의 정의.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돈 받을 때까지 안 나간다는 것. 법적으로는 목적물과 관련된 채권,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 점유 계속,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유치권의 인수 여부. 유치권은 성립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실전에서의 문제는 허위 유치권, 과장된 공사비, 점유 흉내. 그래서 유치권은 법리와 현장 판단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유치권 대응 전략 실전. 공사 계약서 확인, 채권과 목적물의 결련성, 변제기 도래 여부 확인, 실제 점유 여부 확인, 법원 공탁 활용, 명도 소송 검토. 대부분은 협상 또는 소송으로 정리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 정당한 유치권이라도 점유가 계속 지속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합니다. 즉, 어느 때 갔더니 점유자가 없었다고 하면 유치권을 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정지상권, 땅을 샀는데 건물을 못 치운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되면 법정지상권이 문제됩니다. 토지는 낙찰받았는데 건물 철거가 안 되는 상황. 토지 경매에서 가장 무서운 권리 중 하나입니다.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 핵심 4가지.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였을 것. 처음부터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소유였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후 소유자가 분리되었을 것. 경매, 공매, 매매, 증여 등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합니다. 소유자 분리가 핵심입니다. 건물이 적법하게 존재할 것. 무허가, 불법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인정 안 됩니다. 다만, 과거에는 적법, 이후 법령 변경으로 불법이 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판례도 있습니다. 건축 당시의 적법성이 중요합니다. 토지 경매 시 건물이 현존할 것. 토지가 경매될 때 건물이 이미 멸실되었거나 철거된 상태라면 법정지상권 성립 불가. 경매 기준 시점에 건물이 있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을 한 줄로 요약하면 동일 소유, 소유자 분리, 적법한 건물, 경매 시 현존. 이 4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토지 경매에서 반드시 확인할 체크포인트.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가? 그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인가? 토지, 건물이 과거 동일인 소유였는가? 건축물 대장, 등기부, 항공사진으로 건축 시점 확인. 이거 하나 놓치면 땅은 샀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법정지상권은 공부가 부족하면 지뢰, 이해하면 리스크 통제 가능한 변수입니다. 여기서 팁. 임차권, 유치권,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을 보면 모두라는 글자에 컬러링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 조건 중에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묘기지권, 작아 보여도 가장 오래 갑니다. 분묘는 등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맞으면 강력한 권리가 됩니다. 오래된 분묘, 연고자 존재, 협의 실패 시 장기화. 소송은 최후의 수단이고 대부분은 시간과 협상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팁.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경우에도 판례에 의해 유료입니다. 즉 지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한 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점유는 무조건 위험하지 않다. 임차인은 대항력 기준으로 판단. 유치권은 주장보다 요건 검증. 검낼 대상이 아니라 검증 대상입니다. 오늘은 권리 분석의 마지막 핵심이었습니다. 등기부 밖 권리가 진짜 리스크. 점유는 근거가 중요. 권리의 구분. 임차인은 대항력과 배당 요구. 유치권, 법정지상권은 성립 요건 검증. 이제 권리 분석의 큰 그림은 완성되었습니다. 권리 분석 전체를 한 개의 표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권리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말소 기준 권리. 경매에서 낙찰될 경우 그 권리가 소멸되는지 인수되는지 그 기준선. 입찰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소멸되는 권리. 말소 기준 권리 이후 설정된 권리로 경매 완료 시 자동 소멸. 낙찰자에게 부담이 없습니다. 인수되는 권리. 경매 후에도 존속되는 권리로 낙찰자가 승계해야 하는 권리. 낙찰자의 부담입니다.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 법적으로 반드시 인수해야 하는 권리,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등. 여기까지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권리 분석 시뮬레이션 실전 모의,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전체 흐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헌재의 시니어 도전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